두 번째 사건 역시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전해졌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. 사람을 멧돼지로, 그러니까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을 해서 총격을 했고 총을 쐈고 숨졌습니다. 박사님, 이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착각한 거예요, 지금? 어제 밤 10시 25분쯤에 옥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. 충북 옥천에서. 네네. 한 하천에서 30대 주민인 B 씨가 가재를 잡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A 씨가 쏜 엽총에 맞아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. 이 A 씨의 말에 의하면 당시 B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총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예. 이 A 씨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야생동물,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이제 착오에 의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라는 부분인데요. 다른 엽사들의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물론 어두운 시간이긴 했지만 요즘은 다들 야간 투시경, 손전등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다니는데 사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사격한 것은 사냥꾼의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수렵 면허라는 것이 좀 쉽게 딸 수 있고 예. 고령의 이제 엽사들이 많고 숙련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유해 조수 구제 활동 자체는 허가를 받고 하는 활동이긴 했어요. 네.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?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예. 실무적으로 뭐 법리적으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예. 이런 사건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나 뭐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 이제 입건이 되고 실제 그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제 글쎄요, 뭐 살인 혐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사상으로도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. 반드시 따라가야 예. 되겠죠. 그 어쨌든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예. 뭐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뭐 형사 소송 과정에서 뭐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. 그게 잘 안 된다면 형사 사건 진행 중이나 아니면 진행 후에 어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될 사건입니다. 이게 그냥 안타깝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인 게 요새 멧돼지들이 좀 도심에 많이 출몰을 하잖아요.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활동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멧돼지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잖아요. 네, 작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요. 예. 이 당시에도 저녁 8시경 서울 은평구 북한산 주변 도로에서 이게 서울이었단 말이에요. 네, 서울입니다. 70대의 택시기사가 이제 엽사가 쏜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네. 이 택시기사는 구기터널 인근 도로에 택시를 세워놓고 등산로 안쪽으로 가서 소변을 보던 중에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한 사건입니다. 예. 이 엽사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. 문제는 이 엽사도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. 당시에 현장 주변에는 가로등이랑 택시 전조등이 모두 꺼진 상태였었고, 당시 엽사는 70대의 이제 고령의 늦은 시간,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터널 인근의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잘 생각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좀 착오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고요. 지금 이 사례는 아마도 고의성과 관련된 다툼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에서는 예.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마치 자신이 오인해서 이 총을 쏜 것으로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고의로 사망케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모든 어떤 엽사분들이 전부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숙련도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면허를 조금 뭐 손쉽게 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, 그렇다면 위험한 총기를 좀 다루는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네. 이런 좀 추가적인 좀 세세한 규칙들이나 법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실제로 이 포획단원들, 그러니까 지자체에 등록된 포획단원들 그 구성을 보면 지금 60대 이상이 무려 64.1%나 차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이제
38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.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이제 포획단원들에 비해서는 이제 고령일 경우에 그 대상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이나 뭐 순발력,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뭐 노환이나 아니면 노안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앞서 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사례나 방금 어제 일어난 그런 사건도 이 모두 다 60대 이상의 이제 들의 사건이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런 그 상대적으로 고령이 예를 들어 이런 뭐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예. 아니면은 다른 식의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일단 연령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관련된 뭐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더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사건이 벌써 지금 2년 새가 해마다 지금 발생을 했으니까요.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